아침 뉴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뉴스 브리핑 일부 제목은 윤석열 씨 3대 개혁이 인기 없다. 이것은 마피아들의 속임수입니다. 지금 시각은 2022년 12월 16일 금요일 오전 7시 30분을 막 지나고 있습니다. 김만배 씨가 어제 새벽에 하루 종일이라고 그러죠. 이 자살 소동을 벌였습니다. 왜 자살했는지에 관한 분석 기사가 있습니다. 조선일보 기사를 여러분께 보여드립니다. 자해를 세 차례를 했다는 겁니다. 숨겨둔 260억 원이 들통나자 정신이 무너졌다, 멘탈이 무너졌다는 겁니다. 김만배 씨는 지난 13일 검찰이 화천대유 공동대표 이한성 씨와 이사 최오양 씨, 인테리어업자 A 씨를 체포하고 자신의 가족도 조사 대상이 되자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날 구속하면 되는데 왜 다른 사람들까지 체포하느냐, 내가 죽어야 끝이 나겠느냐는 취지의 말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씨와 최 씨는 김 씨가 구속기간 만료로 풀려날 때까지 옥바라지를 했던 최측근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씨라면 여기서 이한성 씨, 최 씨라고 하면 최오양 씨를 얘기하는 겁니다. 경찰은 김 씨가 자해를 시도한 다음날, 어제죠, 15일 오전에 이한성 씨와 최오양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두 사람에게는 검찰이 추징 보전이나 압류를 피하려는 김 씨의 지시에 따라 대장동 사업 수익을 수표로 찾아 보관하거나 허위 회계 처리를 통해 차명으로 부동산을 매수하는 등의 방법으로 260억 원을 은닉한 혐의가 적용됐다는 겁니다. 결국 자기가 숨겨둔 260억 원이 들통이 났다. 그래서 이제 다 뺏겼는데 아마 자포자기를 했고 그래서 자살을 했다라고 하는 분석 기사입니다. 자,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 좀 자살 과정도 좀 이상하다 하지만 그런 거를 떠나서 민경욱 전 의원이 아주 따끔하게 글을 올렸습니다. 민경욱 의원의 글을 소개해 드립니다. 페이스북에 올린 글입니다. 민경욱 의원이 김만배 씨가 자해를 하고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해 경찰이 출동하는 바람에 목숨을 건졌다.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알게 됐을 것이다. 혹시라도 강요된 시도가 아니었길 바란다. 한 번 목숨을 버릴 각오를 했다면 이제 뭐에 미련이 남고 뭐가 두렵겠는가. 속 시원히 털어놓고 법의 용서를 빌라라고 하는 민경욱 씨의 주장입니다. 자, 얘가 여기서 민경욱 씨의 페이스북 글을 소개해 드리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4.15 총선 부정선거를 저지른 주범들에게 똑같이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만약 4.15 총선을 수사에 들어가면 극단적인 선택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4.15 총선을 끝까지 윤석열 대통령이 끝까지 수사하지 않고 넘어가겠다. 그럴 수도 있죠.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는 5년입니다. 자, 원래 4.15 옛날 4.19 부정선거, 자유당 때 4.19 부정선거는 그 다음 윤보성 정권에서 밝혀진 게 아닙니다. 혁명정부에 의해서 밝혀진, 그 다음 박정희 정부에 의해서 밝혀진 겁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4.15 부정선거를 수사 안 하더라도 그 다음 정부에서 밝혀져서 그들은 사형당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4.15 부정선거를 저지른 사람은 결국은 밝혀지고 결국은 법의 심판을 받게 되고
아마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 라는 의미에서 민경욱 전 의원의 글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자, 여기서 잠깐 그 광고를 하나 합니다. 중간 광고를 하겠습니다. 네. 세종사이버대학교 컴퓨터 AI 공학과에서 신입생을 모집한다고 합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 기술을 리드하는 글로벌 융합형 컴퓨터 AI 전문가로 만들어 드린다는 겁니다. 1차, 2차에 거쳐서 있고요. 자세한 것은 세종사이버대학교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자세한 사항은 확인하실 수가 있다고 합니다. 세종사이버대학교 컴퓨터 AI 공학과 입학 광고를 여러분께 보여드렸습니다. 자, 이제 오늘 본격적으로 오늘 제목을 방송해 드립니다.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커다란 그 행사를 했어요. 윤석열 대통령은 어제 청와대 영빈관에서 주재한 1차 국정과제 점검회의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3대 개혁은 우리나라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선택이 아닌 필수다. 미래 세대를 위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노동개혁은 미래 세대의 역량을 발휘할 양질의 일자리를 지속해서 공급하기 위한 것이고, 연금개혁은 미래 세대가 일할 의욕을 상실하지 않기 위해 하는 것이다. 그리고 교육개혁에 대해서는 미래 세대가 국제 경쟁력을 가질 수 있게 한다는 차원이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인기는 없어도 본인의 입으로 이야기했어요. 인기는 없지만 노동, 연금, 교육 3대 개혁을 자기가 완수하겠다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제가 꼭 윤석열 대통령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인기가 없다는 건데요. 인기 없어도. 인기 없어도라는 단어에 속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 인기 없어도라고 하는 단어는 누가 만든 단어냐? 마피아들이 만든 단어라는 겁니다. 마피아들이. 그 마피아 중에는 언론 마피아도 있습니다. 조선일보 같은 데가 있습니다. 자, 보여드립니다. 조선일보 사설입니다. 오늘 사설입니다. 조선일보 사설에도 인기 없는 개혁, 욕먹으며 하겠다는 정부, 나라의 기회돼야. 조선일보도 이 노동, 연금, 교육 3대는 인기 없다라고 마피아들의 편을 들어주고 있습니다. 인기 없지만 윤석열이 하니까 열심히 잘해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인기 없다는 단어에 현혹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다시 윤석열 대통령 얼굴로 돌아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여기에 속았어요. 마피아들에 속았습니다. 마피아들은 인기 없다. 그래서 문제의 본질을 피해갔습니다. 역대 대통령들이 다 문제의 본질을 피해갔고, 그리고 언론도 그들 마피아와 손을 잡고 기득권을 유지해왔다는 겁니다. 자, 차근차근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노동에 대해서. 자, 왜 노동이 인기가 없을까? 마피아들이 인기 없도록 강요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노동개혁은요, 우리나라 노동개혁은 중앙정부가 노동개혁을 하려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지방에 권한을 주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남도, 전라북도의 지사가 주 52시간 할 건지 말 건지는 지방의회하고 협의해서 하라는 겁니다. 최저임금제 할 건지 말 건지, 최저임금제를 예를 들어 시간당 10,000원 할 건지 20,000원 할 건지, 그걸 왜 중앙정부가 끌어안고 열심히 일하는 척 하느냐는 겁니다. 그거 다 마피아들이 하는 짓입니다. 자기 일자리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쓸데없는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중앙의 마피아들이. 왜 노동을 중앙정부가 끌어안고
일을 하는 겁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국가 간의 경쟁이 치열합니다. 그리고 국내에서도 지방 간의 경쟁이 치열해야 되는 겁니다. 이 노동을 접근할 때 권한을 지방에 주라는 겁니다. 저는. 그러면 개혁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난 충청북도 지사인데 우리 도는 도민들하고 투표를 했어. 도민들에게 투표를 했더니 주 52시간 하지 맙시다 라고 투표했어. 그럼 충청북도는 안 해요. 최저임금 우리는 하지 맙시다 라고 주민들이 했어. 투표를 했더니 그 주민들이 충청북도 주민들이 뽑아줬어. 선거 공약으로 우리는 주 52시간 안 하고 그다음 최저임금제 안 한다. 그리고 파업 이런 거 안 한다 라고 결정을 했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기업들이 충청북도로 내려가죠. 이 노동을 지역 간 경쟁을 시키지 않기 때문에 개혁이 안 되는 겁니다. 그렇게 개혁이 안 되도록 이 노동 마피아들이 꽉 틀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 노마피아주는 민노총 이런 것들이 있죠. 여러분 이 노동의 권한을 주 52시간 최저임금 이런 것들을 지방으로 내려보냈어요. 왜 인기가 없어요? 지방에서 박수치죠. 지방도지사 박수치죠. 지방국민들 박수치죠. 왜 인기가 없어요? 마피아들이 인기 없다고 지금 설레발을 치고 있는 겁니다. 노동. 또 하나 연금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연금. 자, 우리나라처럼 국가가 연금을 하는 나라는 자유주의 국가에서 없어요. 이 연금의 문제는 뭐냐면 항상 이렇게 얘기를 하죠. 사람은 숫자는 줄어드는 인구는 줄는데 노인들은 늘어난다. 그러니까 덜 많이 내고 늦게 받자. 그러니까 연금 많이 내세요. 오랫동안 많이 내고 줄 때는 조금 줄게요 하는 것을 연금 개혁으로 생각한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거 사기입니다. 일반인이 그렇게 하면 차기현 변호사가 얘기했죠. 감옥 들어가요. 감옥. 폰지 사기로. 여러분 이게 말이 돼요? 여러분 오랫동안 돈 많이 내세요. 그러면 나중에 아주 늦게 조금 돈을 줄게요. 이게 개혁입니까? 사기지? 우리 같은 나라 없어요. 그럼 연금을 어떻게 개혁해야 되느냐? 연금은 이렇게 하면 됩니다. 국민연금 제도는 유지를 해야 돼요. 왜? 노후추저 생활 보장을 위해서. 하지만 연금을 운용하는 운용사를 정부가 해야 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이 연금을 연금 마피아들이 쥐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겁니다. 다시 설명드리면 국민연금에 모든 사람은 다 가입을 해야 돼. 하지만 국민연금을 불입하는 그 운용사를 내가 선택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미래에셋, 삼성생명 그렇게 해서 국민들이 처음부터 연구를 잘 해야 돼요. 자기의 포트폴리오를 위해서 열심히 해서 자기가 결정하는 겁니다. 다만 국민연금은 존재한다면 지금 현재 국민연금은 재보험사로서 존재하라는 겁니다. 자, 연금은 연금 마피아들 때문에 항상 얘기는 뭐냐면 돈을 많이 내고 나중에 늦게 조금 주자라고 연금 마피아들이 얘기한다는 것이죠. 아닙니다. 그래놓고 어떡하냐. 그 운용을 하잖아요. 돈이 많잖아요. 정부 그 연금 하는 데서 어떤 짓거리를 하느냐. 이걸로 뭐냐냐. 이 국민이 낸 국민으로부터 강제로 얻은 연금을 가지고 어떻게 한다? 국가 사회주의를 만들겠다. 내가 힘을 쓰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큰일 납니다. 연금 사회주의, 국가 사회주의는 노무현 때, 문재인 때 막 논의가 일어났고, 이제 윤석열 정부에서 완성이 됩니다. 아마 윤석열 정부는 대통령은 잘 모를 거예요. 그 진정한 의미를. 지금 국민연금관리공단 이사장이 지금 열심히 일하고 있어요. 나 열심히 일합니다. 열심히 내가 그 국민들이 낸 연금을 가지고, 야, 대한항공 너 사장 잘러. 야, 너는 현대자동차, 너는 이사 잘러. 이 짓 하겠다. 열심히 일하는 척 하는 거예요. 큰일 납니다. 여기서 제가 우리 카메라 출동과 그 다음에 김경재 방송에서 공동으로 하고 있는 그걸 보여드립니다.
특별 기획을 지금 지난주부터 시작했습니다. 오늘 제3부 국민연금 스튜어드 코드 10 최한열 박사가 리포트를 합니다. 연금 사회주의를 저지하라. 또 4부를 오늘 방송합니다. 연속적으로 3부와 4부를 방송합니다. 4부의 제목은 국민연금과 장하성 한국자본주의. 여러분 장하성 씨 얘기 나오면 대충 감 잡으시겠죠? 왜 좌파들이 연금에 그렇게 관심이 많은지. 국민으로부터 돈 받아서 자기들이 사회주의 국가 만들자는 거예요. 이게 연금 마피아들이 하고 있는 짓거리가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안 된다는 겁니다. 연금이요. 국가가 다 책임져 줄 수 있다? 거짓이에요. 최소한만 책임져 주는 겁니다. 노후를. 그리고 노후가 각자가 알아서 각자의 판단에 따라서 연금 운용사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미래 에셋, 예를 들면 삼성생명 뭐 많잖아요. 연금 그 우차성 운용사들이 치열하게 연구해서 어떻게 하면 국민 연금 가입자들에게 돈을 많이 돌려드릴까를 연구하겠죠. 국민연금이 그럴 이유가 있어요? 국민연금이 공무원인데 그거 안 해도 월급 나오는데 그리고 그거 가지고 여기저기 회사 주총이 쫓아가면서 애원 야 이번에 사장 잘러 야 이사 잘러 이직하 그러는 게 얼마나 좋은데 이 연금 이 마피아들이 이 기득권을 내려놓겠어요? 아닙니다. 자, 또 하나 윤석열 대통령이 모르는 아주 시원하게 속아 넘어가 주는 게 뭐냐면 교육입니다. 교육 마피아들은 지금 속으로 어제 잔치 벌였을 겁니다. 잔치. 야, 윤석열 대통령이 참 우리가 원하는 대로 잘 아주 속아 넘어가고 있구나. 역시 검사 출신은 우리 얘기를 잘 들어. 교육 마피아입니다. 이거 교육개혁하는데 인기 최고일 겁니다. 아마. 인기 없는 게 아닙니다. 교육개혁은. 교육개혁을 하면 인기가 최고로 높아져요. 자. 지금 이런 아주 엄청난 일이 있어요. 교육과 관련돼 갖고 엄청난 이 음모가 있어요. 그거를 여러분께 보여드립니다. 이 교육부 관리들이 엄청난 음모 이거예요. 자, 뭐 교육부 해체해라 뭐 이러니까 교육부 관리들이 머리를 썼어요. 어떻게 썼냐? 아니요. 대학을 규제하는 그것을 대학 뭐 정책관, 고등정책교육관은 없애고요. 우리가 지방을 살려야 돼. 지방. 그리고 돈을 정부에서 주시면 지방에 가갖고 지방 지자체단체장하고 지방 교육을 우리가 살릴게요. 이겁니다. 교육부 관리가 이제는 지방으로까지 내려가서 돈 가지고 지방 교육을 틀어주겠다는 겁니다. 여기 지금 윤석열 검사 출신 윤석열 대통령 항상 얘기하잖아요. 검사 출신 속여먹기가 제일 좋다고. 지금 속고 있는 거예요. 자, 교육에 관계해서는 제가 수없이 말씀드렸습니다. 교육은 이걸 이렇게 해야 돼요. 앞으로 어떤 교육을 받아야 내 자식을 어떤 교육을 시켜야 그 아이가 커서 제대로 아주 훌륭한 직업을 가질 것인가는 누가 판단하느냐? 본인과 대학교가 판단해야 돼요. 정부가 판단해야 돼요. 교육부 관리가 판단해야 될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교육부 관리가 앞으로 무용 전문가가 한 100명 필요할 거니까 올해는 10명만 뽑아. 그따위 짓거리를 왜 문교부 교육부 관리가 하고 있냐고요. 내버려 두세요. 교육개혁은 그대로 개혁을 뭐냐면 대학을 마음대로 하게 내버려 두라는 겁니다. 대학에서 초등학교 학생 졸업자를 뽑던 중학교 학생 졸업자를 뽑던 고등학교를 졸업해 그 내버려 두라는 겁니다. 대학에서 세계 유수의 노벨상 수상자를 엄청나게 불러와서 교육 세계에서 제일 비싼 등록금을 받던 말던 그건 상관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내가 지금 현재 고등학교까지 나와서 대학을 갈 사람도 있지만 나는 게임을 잘해. 고등학교 갈 필요 없어요. 중학교까지 의무교니까 중학교 끝나고 대학교 게임과 컴퓨터 게임과로 가면 돼요. 나 무용을 잘해. 고등학교 굳이 갈 필요 없어.
중학교 나와서 그냥 대학 찾아가면 돼요. 물론 고등학교까지 나와야 될 그런 과도 존재해. 그럼 그대로 가면 돼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국민들로부터 박수받을 겁니다. 아니 왜 교육개혁이 인기가 없다고 그래요? 그거 다 사기꾼이에요. 교육개혁이 인기 없다고 하는 사람들은 다 사기꾼이에요. 교육 마피아라고요. 언론? 이거 인기 없어요. 자기 걱정하는 척해. 언론도 계속. 그리고 언론도 장사를 해먹어. 아니라니까요. 윤석열 대통령은 이 노동, 연금, 교육개혁이 인기 없다는 말에 속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왜 인기가 없어요? 인기가. 한번 해보라고요. 교육개혁 제가 원하는 말씀들이 수십 번 말씀드리는데 대학에 자율권을 주고 중학교만 나와서 대학 갈 수 있게 만들어주고 대학에 마음대로 할 수 있으면 왜 인기가 없어요? 박수 받지. 연금 박수 받죠. 노동 박수 받죠. 지방정부에다 권한을 주면. 인기 최고지. 왜 인기가 없다고 그래요? 왜 인기가 없다고 그럴까? 마피아 때문에. 그럼 노동 마피아, 연금 마피아, 교육 마피아, 그리고 언론 마피아 때문에 용어를 아주 교묘하게 조작해서 인기 없다. 윤석열 인기 없지만 당신이 해라. 그 얘기는 뭐냐? 마피아들이 윤석열을 조종해서 자기들의 기득권을 계속해서 챙기겠다. 이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절대로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개혁은 인기 있습니다. 인기 없는 개혁은 마피아들의 꼬임에 속아 넘어가는 겁니다. 좀 길었습니다만 매우 중요해서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자, 중요한 이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안보가 중요하죠. 이런 보도가 있습니다. 한국 핵무장에 반대했던 미국의 그 실력자들이 입장이 돌아서고 있어요. 한국의 핵무장에 반대했던 아인혼, 한국의 자주적 선택을 존중한다는 겁니다. 로버트 아인혼 전 미 국무부 비확산 군축담당 특보가 15일 어제 한국이 독자적 핵무장을 순전히 한국인이 내릴 수 있는 자주적인 선택이다. 한국 핵무장 하라는 겁니다. 이 사람이 아인훈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난번 정부에서 가장 한국의 핵무장에 반대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입장이 달라졌어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브루킹스 연구소 연구원인 아인훈은 26일, 17일 세종연구소가 주최하는 2021 한미 핵전략 포럼의 발표문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한국의 핵무기 역량 확보가 미국의 입장에서 전략적 이점이 될 수 있다. 한국이 핵무기를 갖고 있으면 미국에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미국은 이스라엘, 인도, 파키스탄이 핵 프로그램을 용인한 것처럼 한국의 핵무기 역량을 용인하기로 결정하게 될 것이다. 라고 잘라 얘기했습니다. 아주 듣던 중 반가운 소식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경제 관련 뉴스 전해드립니다. 미국이 기준금리를 계속해서 높여가고 있습니다. 일부에서 금리를 날릴 것이다. 천만의 말씀. 내년에도 5%를 유지하겠다는 겁니다. 문제는 뭐냐면 계속해서 우리가 금리가 역전되어 있다는 겁니다. 미국보다 금리, 미국 금리가 높아요. 우리가 금리가 낮고, 이 도표 보이시죠, 지금? 미국 금리가 이렇게 해서 언제, 2020년 10월부터 미국의 금리가 한국의 금리도 높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어떡하냐? 이거 대단히 불안한 겁니다. 한국에 있는 돈 찾아가서 미국으로 가죠. 이거 계속되면. 그래서 우리나라에게 대단히 불리하다. 우리가 바짝 신경을 쓰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이어서 2부를 방송해 드립니다. 2부의 제목을 여러분께 보여드립니다. 2부의 제목은 이렇습니다. 검찰은 왜 박지원에게 핵심 질문을 하지 않았을까? 이게 2부의 제목입니다. 1부 마치기에 앞서 상업 광고를 하겠습니다. 먼저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저는 독립언론인입니다. 독립언론인이 아마 제가 해설해드리는 말씀드리는 것들이 상당히 이런 주류 언론들과는 다른 차원의 말씀을 여러분께 드리고 있는 것을 여러분 잘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저 같은 사람도 필요합니다. 이렇게 주류 언론만이 필요한 게 아니라 저 같은 독립 언론인도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독립 언론인에게도 지원이 필요함을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해외에서 보내주실 분은 페이팔 계좌를, 그리고 국내에서 보내주실 분은 기업은행 계좌를 이용해 주실 수 있습니다. 후원이 독립 언론인이 자유롭게 말씀드릴 수 있는 근간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상호관계가 있습니다. 저는 잠독교 숙면 매트만은 여러분께 계속해서 소개해 드렸습니다. 잠독교 숙면 매트를 사용하신 분의 사용 후기를 들려드립니다. 매트, 베개, 안대, 이 복대 이 네 가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주무실 때 안대하고 주무세요? 네. 잠독교를 사용하시고 언제부터 효과를 어떻게 보셨나요? 제가 첫날 이튿날서부터 잠을 잘 자는 거를 옆에서 더 많이 느끼는 거예요. 저보다도. 제가 원래 잠이 굉장히 예민하고 잠이 들어도 이 조그만 소리에도 깨고 또 한 번 깨면은 잠을 잘 다시 못 들고 그랬는데 제가 다시 잠이 들고 웬만한 소리에는 잘 깨지도 않고 그러니까 옆에서 더 어우 이 잠도깨비의 효과는 정말 놀라울 정도라고 40년 같이 살면서 정말 얼마나 제 잠에 대해서 그거를 본인이 옆에서 더 깨닫는 거예요. 이제 잠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고, 네. 이것을 사용하시고 통증은 어떠신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항상 남아있던 그 통증이 거의 한 6개월 정도 남아있던 통증이 잠도깨비를 사용하고 한 사흘 되니까 그냥 약간 그 무감각한 느낌이었었어요. 그런데 일주일 지나 2주일 지나고 보니까 그 통증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리고 이 매트리스가 배달 오던 날 그때까지도 이 목 여기가 이렇게 잘 안 돌아가고 이렇게 좀 굳어가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것도 자연스럽게 없어졌더라고요. 항상 그냥 없어지질 않거든요. 뭐 한의원 처치를 한다 할지 그렇게 해야만이 없어졌던 통증이거든요. 그게. 그래서 제가 정말 신기하다고 느꼈죠. 예, 제가 지금 조끼를 입고 있습니다. 이 조끼를 이렇게 걸치고 있는데요. 이 조끼를 드린다고 합니다. 잠도깨비 숙면 매트 회사에서. 아까 보여드렸던 잠도깨비 숙면 매트를 사시는 분에게는 잠도깨비 조끼입니다. 잠도깨비 조끼를 증정해 드린다고 합니다. 12월 말까지. 그러니까 아까 보여드렸던 숙면 매트를 사시는 분에게는 또 렌탈하시는 분에게는 이 조끼를 드린다고 합니다. 조끼도 역시 잠도깨비 조끼입니다. 그리고 잠도깨비에서 또 새로운 상품을 만들고 있다고 합니다. 뭐냐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주문을 요청하고 있다고 그래요. 조끼는 제가 잠깐 벗겠습니다. 조끼는 이제 선물로 드린다는 거고요. 잠도깨비에서 가지고 있는 그 상품 중에 이 안대가 있는데, 밤에는 안대를 하고 자지만 낮에 컴퓨터를 쓰고 할 때는 안대를 목에 건다. 나는 이렇게 목에 건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잠도깨비에서 그러면 이렇게 컴퓨터를 쓰고 이런 사람들, 목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서 어깨에 걸칠 수 있는 그 어깨걸이를 별도로 지금 개발 중에 있다고 합니다. 예, 상호 광고 여기서 끝내고요. 그다음에 댓글이 들어와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이 좀 있네요. 윤석열, 한동훈 이 두 사람은 입만 살아서 실제로는 개혁하는 건 하나도 없다. 그것은 왜냐하면 본질을 다루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본질을. 국민연금 선택가입이 연금개혁이다. 예, 이분은 제 견해에 동의해 주시는 분입니다. 맞습니다. 전문적인 해석입니다. 아까 있던 노동, 연금, 교육, 개혁에 관한 제 견해에 동의를 해 주십니다.
모두에서 제가 4.15 부정선거 주범들이 극단적 선택을 할 것이라고 제가 말했는데 저는 그자들이 그렇게 할 용기도 없는 인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목적을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양심도 기본도 없는 무지한 인간들이 아닌가요? 예, 무지한 인간들은 반드시 처단해야 합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자유당 때 그 자유당 때 부정선거도 박정희 대통령이, 그러니까 혁명정부가 그들을 단죄한 겁니다. 그 뒤에 윤석열 정부가 한 게 아니에요. 윤보선 정부가 한 게 아니라 박정희 정부가 한 겁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4.15 부정선거 주범들을 수사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 다음 정부는 반드시 그들을 단죄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직접 카톡 친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있나요? 저는 윤 대통령과 카톡 친구를 맺고 쓴소리를 하고 있는 이상우 교수님 방송 좀 챙겨보라고 소개는 했습니다. 잘하셨네요.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보지 않고 아래 것들이 윤석열이 좋아하는 내용만 보고할 것 같은데요. 네. 국민연금 선택가입, 지금도 사보험은 차고 넘치고 있습니다. 문제는 국가가 강제로 징수한다는 것과 사보험이 리스크 관리 그리고 횡포와 고갈 책임을 개인 스스로 져야 한다는 것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드립니다. 국민연금 제도를 그대로 운영하는 겁니다. 다만 각 개인이 운용사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위험할 거에 대비해서 지금 현재 국민연금은 재보험사로서의 성격을 띠라는 겁니다. 네, 그게 제가 국민연금에 대한 개혁이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예, 방송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잠시 후에 2부를 방송해 드리겠습니다. 2부의 제목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검찰은 왜 박지원에게 핵심 질문을 하지 않았을까 합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